저는 마음건강연구소라는 걸 설립을 하면서 그 배경에는 원래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병의 원인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모든 병에서 벗어나고 또 모든 그 고뇌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관혼상제 이 네 가지의 의례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과 의례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상례입니다. 이 상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장례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11년 통계청 통계로 해가지고 3조 5천억이 넘는 시장을 지금 그러한 규모를 갖다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우리의 그 상례 문화, 전통 상례 문화가 그런 그 어떤 그 비즈니스 개념에서의 변질되어가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그것이 시장 규모로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타나는 것이 매년 연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망자가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10,000명 내지 15,000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거기에 부담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비용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날이 갈수록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정도로 호화스러워지고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추가되면서 남겨지는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통계로 나타나는 것이 1인당 장례 비용이 1,200만 원을 잡습니다. 그럼 1,200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치상은 나오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 이상 늘 그 추가가 되기 마련이겠죠. 그러면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그 비용의 어떤 그런 과대한 지출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이 사회 전반에, 아니 국가적인 문제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로도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장례 문화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만 됩니다. 이 상태로 가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의 장례 문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어떤 제동을 걸고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사상 장례 의향서의 어떤 그 캠페인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장례 비용의 문제입니다. 장례 비용의 문제. 두 번째로 불필요한 허례 허식, 그 필요 없는 격식에 대한 그런 문제. 그 격식은 절대로 우리의 전통적인 지켜야 할 전통 문화가 아닌 외래 문화에서 도입된 그러한 문화를 갖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도 다시 한번 고쳐봐야겠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영정사진에 검은 띠를 두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예법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영정사진을 놓고 제사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위패를 모셨죠. 사진을 모신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화기를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사진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사진을 모시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검은 띠를 두른다는 것은 일본의 문화입니다. 또 상주들이 두르는 이 상장 있지 않습니까? 그 팔에 차는 완장도 역시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것은 그 일본 식민 통치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장례를 빌미로 해서 불원분자들이 모인다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상주가 누구인가를 표시하는 표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마치 완장을 차지 않으면 어떤 예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반드시 뭐 그런 걸 갖춰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좀 깨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